경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네네. 매번 말하지만 나국장님이 지금 뭐 경제 관련 신문사. 그렇게 갔는데 네. 그래도 호황을 누리면서 네. 건물까지 지었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런 곳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 보면은 이제 코로나 시기 때도 뭐 그랬는데 굉장히 큰 폭발적으로 몇십 프로씩 이렇게 성장하고 국내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어떤 평정했다고 하는 두 개가 있는데요. 배달민족. 네. 네, 서민 중소상인들한테 엄청 요즘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어떤 노는가 관계. 네네. 야놀자. 야놀자. 예, 예. 이번에 야놀자 이제 포함된 인터파크도 있고 뭐 4개의 회사가 이제 자회사로 있는데 여기가 건물을 지었어요. 분당에다가. 아 그래요. 네, 14층짜리. 와. 이런 거 보고 도대체 이걸 갖다가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뭐라고 말씀드리겠잖아요. 뭐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자 홈플러스가 지금 그 뭐죠? 그 회생 네네. 그 회생 절차. 기업 네. 회생 절차를 했죠. 신청. 네. 자 거대 유통사였단 말이죠. 네. 이마트 지금 줄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편리하고 주차하기 편리하고 쇼핑하기 편리하고 이런 걸 찾다가 자 코로나 시기로 그 전부터 온라인 쇼핑 이런 걸로 이제 들어서다가 이제는 완전히 주도권이 다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네. 이렇게 이제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야놀자 뱀이 특징이 다 온라인이죠. 실제적인 실 건물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업장은 없고 예, 없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뭔만 하고 있다. 중간에서 따먹기. 그렇죠. 네네. 정보 장사죠. 정보 네. 장사죠.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정보 장사가 발달했다. 이걸 보통 이제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네네.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생산과 무관된 곳에서 네. 사실은 예. 부를 이렇게 창출했다. 네. 표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딴 사람의 부를 갖다가 뺏어가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네네네. 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선진국격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선진국들은 다 제조업체를 가지고 네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 뭐 지식 그런 방식이 중요하지만 예. 이런 기업들이 한 생긴 지 뭐 10년이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건물을 지을 정도. 그렇죠. 한다면 그것은 뭘 뜻하냐면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리를 취했다. 그렇죠. 오로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의 일정 부분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간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착취 구조라는 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텔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음식점 네. 이렇게 배달업을 갖다 중심으로 하는 음식점까지 포함해서 예. 그분들이 보통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중개 수수료라든지 그렇습니다. 배달비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 결국 10,000원을 팔게 되면 네. 예전에는 뭐 우리에서 한 4,000원을 가져갔다. 네. 근데 지금 10,000원을 팔게 되면 1,000원도 못 가져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이것저것 다 떼고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박리담회로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라는 거죠? 그럼 박리담회 해. 그러면 돈 더 써.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0,000원에서 1,000원을 가져간 것도 이제 500원 수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방위담회를 한다고 해서 막 이 사람들이 하루에도 뭐 수천 그릇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가 그렇게 예, 넣을 수 예.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것도 경쟁이 심한데. 있는 수요를 갖다가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중개업소, 예. 소개하는 업소를 갖다가 택해서 했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 수수료가 비싸다라고 하는 건데요. 야놀자라든지 배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만들어서 공공앱 예, 네네. 있죠.
공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공으로 만들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걸 갖다가 사실적으로 지원하지도 않고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하다가 다들 실패를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예, 별로 활성화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것보다 일단 경제 구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를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너무 자영업 비중이 높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본만 쳐다봐도 자영업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인 간의 계약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야놀자나 배민 같은 경우는 대기업 되고 그렇죠. 상대방들은 아주 이제 중소상인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체인 본부가 있으면 체인점이 있고 한다면 불공정한 이 거래에 대해서 예. 정부라든지 공공 해줘야죠. 에서 예.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구조, 건물까지도 지을 수 있는 구조, 급소하게 빨리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어서요. 아, 그거 정확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네. 이때까지 그러지도 않았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서 네.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기업들이 법이라 이런 걸 네. 도덕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보다 도덕심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으로 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도 그런 강력한 법들을 상법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다가 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어떤 난제를 갖다 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